권현교육 권현 선생님입니다. 자, 태제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시 요강이 나와서 조금 이번 2024학년도서부터 입학 전형이 시작이 되는데 입시 요강에 대해서 빠르게 좀 설명을 3개의 영상에 걸쳐서 길지 않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태제대라고 하는 학교는 한국의 고교학점제라는 시기와 맞물려서 굉장히 센세이션한 어떤 그 미국의 미네르바 스쿨 같은 교육 양식을 교육의 어떤 그 정체성을 갖고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고교학점제 시대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좀 높은 등급의 준비 과정을 좀 겪어야 준비가 될 수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태제대학교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태제대 이번 2024학년도 입시 요강, 그다음에 그 생계부 대체 서식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까지 발빠르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좀 공유해서 같이 보시죠. 자, 체대대학교의 교육 이념은 전공 선택 및 자기주도 전공 설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학과가 태제대학교는 5개의 학과로 우리가 나눠져 있는데 혁신 기초학부, 그다음에 인문사회학부, 인문사회 전공. 그래서 인문사회 전공은 우리가 인문문화학 트랙과 사회혁신 거버넌스 트랙, 철학 정치 경제 트랙. 그래서 마치 비슷한 게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전형하고도 이렇게 구성을 전공하고도 좀 비슷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연과학부는 자연과학 전공, 그래서 물리학과 에너지 트랙, 생명 시스템 트랙. 의대를 가고자 하는데 지금 앞으로 뭐 의전원 가서 의사가 되고 싶은데 우리가 베이스는 조금 폭넓게 쌓고 싶다 하는 학생들은 태제대학교 생명 시스템 트랙에서 공부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구 시스템 트랙. 그다음에 이제 AI와 데이터학과 인공지능학부, 그래서 인공지능 트랙, 데이터 과학 트랙, 컴퓨팅 응용수학 트랙, 그래서 IT 소프트웨어 전공 쪽이고, 비즈니스, 그다음에 비즈니스 혁신 전공은 벤처와 스타트업 트랙, 금융시장 트랙, 글로벌 경영 전략 트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핵심 역량 및 교육 과정을 보면 태제대학교는 학생의 성장에 집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성장하듯이 이 태제대라는 학교도 이미 돼 있는 학생들을 뽑기보다는 잠재 능력과 발전 가능성이 많은 학생들을 뽑겠다. 태제대학교의 특징이 교수진이 연구에만 몰두하는 게 아니라 사실 연구에 많이 몰두하게 되면 학생들한테 소홀해지는 수가 굉장히 교수도. 근데 여기서의 교수진은 어떤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니라 학생들한테 평가받고 꾸준히 진짜 학자가 아닌 선생으로서 학생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선생과 학생의 같은 성장, 그런 부분이 좀 다른 대학과 다르고, 6대 핵심 역량,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자기주도 학습, 소통과 협력, 다양성과 공감, 글로벌 화학과 지속 가능성. 중요한 거는 비슷하면서도 약간씩 피트가 좀 다르죠. 다른 대학과. 이제 글로벌 화학과 지속 가능성이라는 부분이 저는 조금 마음에 더 와닿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다양성과 소통보다는 공감, 이제 공감적인 부분이 좀 더 들어가면 EQ 쪽에 좀 치중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문이과 하나의 영역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뭐 유니스 디스트 이런 대학들도 문과적인 어떤 능력과 이과적인 능력이 같이 융합이 돼야 되는 시기죠. 자,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학년 때는 혁신 기초라고 해서 공통과정을 배우고요. 2학년 때는 전공의 기초에서 우리가 선택해서 배우죠. 이거는 일반 대학하고도 같아요. 일반 대학도 1학년, 2학년 때는 이제 교양을 많이 듣고 3학년 때부터 전공 필수를 많이 듣죠. 근데 이 학교의 좀 다른 점은 이걸 좀 보시면 우리가 이제 한국판 미네르바 스쿨을 권장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 학교의 어떤 그 양상을 좀 보시면 이건 이제 뭐 영상 강의 편집 온라인으로 하는 그런 이제 그 대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도쿄, 홍콩, 모스크바에서 1학기씩 함께 체류하며 미네르바 스쿨을 표방했죠. 글로벌 현장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학기 체험하면서 러시아, 차이나, 한국, 재팬, 그다음 미국에서 그 나라만의 도시만의 어떤 문제 해결 능력, 문제 이것을 우리가 공감하고 소통하고 프로젝트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한다는 점에서 조금 지금의 대학과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현장 수업을 통해서 정말로 이 시대에 필요한 어떤 이제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해결 문제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인재를 현장에서 기른다는 점에서 매우
좀 다른, 그러면서 매우 요즘에 맞는 트렌드에 맞는 그런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보시면 되고요. 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는 입시를 우리 학생들이 지금 치러야 되니까 2023학년도 올해죠. 태제대학교 신입생 모집 요강을 갖고 발빠르게 설명을 2개 영상을 더 첨가해서 매일 업데이트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태제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류의 입시를 치릅니다. 수시죠. 일반 전형이 있습니다. 태제 미래인재 전형으로 70명을 뽑고 자기혁신인재 전형으로 20명을 뽑습니다. 이제 특별 전형에는 사회통합 전형이 있지요. 10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학생 100명에 다 합쳐서 외국인 학생 100명을 뽑습니다. 그러면 태제 미래인재 전형은 어떤가? 우리가 그 어떤 카테고리를 알아야 서류를 준비할 수 있죠. 태제 미래인재 전형은 서로 100%인데 2단계에서 잘 보시면 그룹 토론 면접 평가 70에 개별 면접 평가예요. 그러면 자기혁신인재하고는 뭐가 다른가 좀 보면 자기혁신인재도 1단계 서류 100%죠. 이건 여타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과 매우 흡사합니다. 근데 2단계에서 태제대 자기혁신인재 전형은 개별 면접 평가 100%. 뭐가 다르냐? 자, 여기를 좀 보시면 알 수 있을 텐데요. 먼저 그 전에 원서 제출 접수가 2023년 6월 15일부터 20일까지니까 불과 지금 딱 한 달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서류평가 합격자 발표는 2023년 7월 18일 4시에 예정돼 있고요. 오후 4시. 그 다음에 이제 태제 미래인재 전형과 사회통합 전형의 면접은 7월 29일부터 7월 30일 중 택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기혁신 인재 전형도 2023년 8월 5일 날 면접 받으니까 불과 합격자 발표가 나고 얼마 안 있어서 바로 또 면접 보니까 면접 준비가 안 돼 있는 학생들은 서류를 열심히 해서 넣고 계속 그 다음에 면접을 준비하는 것이 합격 전략이 되겠죠. 최종 합격자 등록은 8월 11일부터 16일까지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거는 인재발굴처에서 낸다 뭐 이런 얘기고, 자 보면 검정고시 출신자, 검정고시 합격 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 학교생활 기록부인데 없으면 뭐요? 학교생활 기록부 대체 서식을 내죠. 그 다음에 해외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일반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매우 흡사해요. 고등학교 성적표 한부, 그 다음에 학교 소개서, 그 다음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이렇게 내고요. 생활기록부 대체 서식을 우리 해외고 학생들도 검정고시 학생들과 같이 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생기부 대체 서식을 만드는 방법은 제가 누누이 다 설명을 들었으니까 참고하시고, 중요한 건 태제대만의 방법이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건 제가 조금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태제대 자기혁신인재 전형에서 좀 다른 부분인데, 자기혁신성과 입증자료. 그래서 이제 미래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소통하고 문제 추론하고 어떻게 보면은 논리를 키워서 조금 더 그냥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면접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화해서 보는 것이, 그런 어떤 과정을 보는 것이 미래인재 전형이라면, 태제대의 자기혁신인재 전형은 어떤 혁신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입증 자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학생이 IT 인재 전형으로 다른 학과를 준비했다면 프로젝트 하면서 결과물이 나왔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실적물, 뭐 문과, 이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외국어 정치외교학과를 가겠다 그러면 내가 활동했을 때 그 실적물들이 이 자기혁신 인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의 일반고나 국제고나 자사고나 이런 인가된 학교에서의 생계부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만 했었는데, 지금 이 태제대는 생계부에 들어가는 것 외에도 본인이 한 어떤 혁신 자료, 그러니까 어떤 입증 자료, 자기 어떤 전공 역량이나 전공에 대한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내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 점이 지금 태제대학교가 초기 입학사항관제와 비슷한 부분이 있다.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러면 자, 공통유의사항 있습니다. 이건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 어떻게 하면 생계부 대체 서식을 할 수 있는가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기혁신성과 입증자로 제출한 내 학업 및 교내의 활동 다양한 분야에서의, 자 중요합니다. 학업도 중요하고 교내의 활동 다 들어가요.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회기여 경험 등 우리가 뭔가를 자기 입증을 할 때는 어떤 그 스펙이라에 해당되는 본인의 전공 역량에 맞는 어떤 결과를 내는데, 여기서 그 결과 안에 어떤 게 이제 그 태제대는 들어가냐면 사회기여 경험도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봉사라든가 뭐 본인이 클라우드 펀딩을 했던 거, 이것이 단편적으로 하나하나는 좀 부족하겠지만 어떤 큰 어떤 의미를 갖고 꾸준하게 했던 그런 부분 속에서
사회 기여를 통해서 본인이 발전하는 어떤 경험들이 있다면 내도 된다는 얘기죠. 다만 이것도 본인이 그냥 뭐 입증받을 수 없는 어떤 주관적인 기관에서 한 건 안 되고 본인 스스로도 객관적으로 입증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을 통해서 한 것이 된다. 탁월한 자기 혁신성, 여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기 혁신성이 뭐냐. 이게 약간 일반 대학하고 다른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비전을 갖고 본인의 의미를 성장 과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잘 성장시켜온 학생들이 자기 혁신 인재 맞아요. 그러면서 본인의 어떤 페이퍼워크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그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확실하게 객관성을 갖고 있는 학생들, 도출 사례, 뛰어난 자기주도 학습 경험과 성과 및 교내 활동, 각종 팀 동아리 활동, 창업,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우수한 성과 이런 거죠. 근데 이것도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이것이 뭐 그냥 국제학교에서 어떤 의미 없이 클럽 활동을 했다거나 어떤 무슨 뭐 음악 동아리 활동을 했다거나 그런 것들의 의미가 안 갖춰지면 이것이 힘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미래의 학생부 종합전형, 또 지금의 학생부 종합전형, 고교학점제에서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 의미는 진로에서 나온다. 누누이 다 말씀을 드렸고 제 강의 영상 중에서 찾아보시면 그 카테고리가 있을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활동기간은 고등학교 재학 기간에 준하는 기간부터 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내가 재수생이다. 학교를 이미 졸업했다. 그래도 여기는 원서 접수 마감일까지도 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우리 재수생들이 조금 생각을 잘해서 전략적으로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올해 2023학년도 2학년도서부터 학생부 종합전형은 재수생들도 받는데 학생부 교과전형이 서울권대학에서 우리가 재수생들을 받지 않는 교과전형을 받지 않는 서울의 인서울권 대학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것도 좀 꼼꼼히 보시고 그것도 제가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분량은 자기혁신 입증 자료 1개 사례당 400개 이내 최대 5개 사례 작성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것만 작성하는 게 아니라 생계부 대체 서식이 있고 자기혁신 인재에는 자기혁신 입증 자료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증빙 자료는 1개 사례당 A4용지 단면 기준 3페이지 이내 제출 가능. 이거는 일반적인 인서울권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생계부 대체 서식과 똑같습니다. 분량은.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역시 증빙 자료는 서류평가 과정에서 확인 가능한 공식화된 자료다. 그래서 제가 논의 검정고시 학생들과 해외고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그 생계부 대체 서식을 잘 인정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 말씀을 드렸죠. 증빙처가 중요하다고 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간 중요하고 내용 중요하고 다 영상 찍어서 걸어 드리는 게 있으니까 또 이 영상 후반에 제가 또 걸어 드릴 테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국내 학력인정 제출 안내인데 대사 국내 한정인정 외국 교육기관 졸업 예정자, 졸업자 국내 학력인정 확인서는 지원자의 인적사항, 학력인정 사유 등을 포함해서 고교에서 자율적으로 작성한 공문 또는 공식 서신으로 제출할 수 있다. 자, 이제 보시면 될 거고요. 뭐 등록금은 어떻다. 전형 안내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형 안내를 좀 꼼꼼히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대체 서식 안내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가장 많이 뽑는 태제 미래인재 전형 모집 인원 70명 4배수가 되기 때문에 320명을 뽑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룹 토론이 옛날에 건국대학교 초창기 입학사관관제는 1박 2일 면접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 류의 그룹 토론인데 태제 민재인재 전형은 토론적인 어떤 전공에 관련되어 있는 본인의 논리와 로직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관점으로 우리 학생들을 뽑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 면접은 혁신인재처럼 본인이 갖고 있는 전공 역량에 대해서 이제 교수들이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거고요. 자, 평가 자료. 우선 지원 자격은 2023년 8월 기준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 또는 법령에 의해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 그러니까 해외고, 또 우리 일반고 국제학교, 또 검정고시 다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자기소개서 에세이 등 제출 서류예요. 학교 생활 기록부, 에세이 등 제출 서류. 그러니까 에세이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제가 이따가 또 다음 영상에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튼 태제대학교는 자기소개서가 이번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복수의 평가위원이 지원자의 제출 서류를 통해 드러나는 학업 수행 능력, 자기 주도 역량, 공동체 기여 역량 등을 종합 정성평가한다.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정성평가. 그래서 학업 수행 능력. 그래서 이것은 학업 역량이 아니고 수행 능력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객관화된 지표로 된 어떤 그런 점수, 90점, 80점 점수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학업 태도와 탐구심이 굉장히 중요한 전형이죠. 미래인재 전형, 태제대. 그 다음에 이 학업 탐구력을 갖고 어떻게
전공 역량, 그러니까 진로 선택 과목과 융합 선택 과목과 심화 선택 과목으로 어떻게 연결시키는 그 고리가 뭔지, 또 꾸준하게 본인만의 테마와 의미를 갖고 본인 전공 역량을 어필할 수 있고 본인이 야기한 처음의 문제를 생계부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보여지는지가 중요할 겁니다. 자기주도 역량 마찬가지고요. 공동체 기여 역량 마찬가지입니다. 모집 이념 4배수로 해서 면접 대상자를 결정한다. 자, 이 면접이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1차 서류도 중요하지만 이 태제대학교는 이 면접이 특히나 다른 대학,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정말 찐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는 민설권 대학의 그 정도보다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높을 것 같아요. 수준 자체가 이번 연도에. 왜냐하면 지금 무수히 많은 장학금 제도를 걸고 있고 한샘이라고 하는 대기업에서 이 학교를 지금 설립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초창기 때는 우수한 학생들을 더 많이 뽑고자 하는 그런 전략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모일 거고 또 이런 어떤 나라를, 전국에 있는 나라를 4개에서 5개 나라를 돌면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는 그 부분이 굉장히 미네르바 스쿨하고 흡사한 면이 있고 또 학비도 그런 거에 비해서는 일반 대학 부분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경쟁률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래지만 자, 그렇게 해서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다? 토론, 우리가 그룹 면접 2가지를 다 해야 태제 미래인재 전형을 합격할 수가 있다. 자, 그룹 토론 면접, 주어진 제시문을 활용한 그룹 토론, 그러니까 제시문을 통해서 토론을 통해 논리적 분석 및 표현 역량, 융합적 사고 및 문제 해결 역량, 소통 및 학업 역량 등을 종합평가합니다. 20분 내외, 그다음에 면접 평가는 40분 내외. 준비는 20분 하고요. 그 토론을 우리가 그룹으로 하는 걸 입학사관관들이 보면서 거기서 평가하는 거죠. 초기 입학사관관들 때 건국대학교 1박 2일 면접하고 매우 흡사하다, 모델 자체가. 그 다음에 개별 면접이 또 따로 있어요. 면접을 2번 봅니다. 제출 서류 기반 개별 확인 면접, 제출 서류와 활동 경험 관련 질문을 통해 학업 역량 및 자기 개발, 성장을 뭘 했는지 의미, 요거가 지금 학생부 종합전 제대로 하는 대학의 면접하고 매우 흡사하죠. 그래서 면접이 총 40분 내외, 10분 개별 면접에서 50분 내외의 면접을 본다. 그러니까 태제 미래인재 전형으로 합격을 하려면 서류도 중요하지만 면접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남아있는 이번 연도의 시간 자체가 면접까지는 2달이에요. 그러니까 서류 빨리 마무리하시고 면접을 준비를 꾸준하게 하셔서 태제대학교에 꼭 합격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서류평가 동점자일 땐 전년 합격자 선발, 그 다음에 면접 명가의 토록, 그른 토록, 면접 점수가 첫 번째 들어가요. 그룹 토론이. 그러니까 태제제가 보는 것이 미래인재 전형에서는 개인적인 역량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토론의 어떤 그 티칭에 제가 가르칠 때 이 그룹 토론 면접의 가장 큰 핵심은 건국대학교 1박 2일 면접하고 좀 다른 점 이런 부분이죠.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그러면서 자기의 논지를 얼마나 자기의 시각대로, 자신의 시각대로 우리 학생이 논리적으로 펼칠 수 있냐. 이걸 이제 저는 중점적으로 티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 면접은 본인만의 어떤 것들을 해온 과정들을, 성장의 의미들을 본인이 얘기할 수 있는 논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토론 면접이 가장 중요하다. 태제 미래인재 전형에서는 그렇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또 다른 전형이 하나 있죠. 검정고시 출신자는 생계부 대체서식 내라. 그 다음에 해외고는 뭐 생계부 대체서식과 고등학교 성적표와 그 다음에 소개 자료 내라.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혁신인재는 좀 달라요. 혁신인재는 2024년 8월 기준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해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다양한 분야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의사가 되려고 해서 꼭 이제 수학, 과학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듯이, 물론 태제되는 의대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전원에 가서 의사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이 베이스를 쌓을 수 있는데 굉장히 적합한 대학이 태제대라고 생각해요. 다양한 분야에서의 도전을 통한 뛰어난 성과 도출 또는 사회 기여, 아웃풋이 확실하게 있냐요. 태제 미래인재 전형은 아웃풋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그 생각들이 공감하고 소통하고 본인의 어떤 성장 가능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냐 서류를 통해서 하면 자기 혁신 인재 20명 뽑는 거죠. 요것은 이 전형은 확실하게 아웃풋이 있냐. 그러면서도 본인만이 갖고 있는 어떤 장점, 공감 능력을 사람들과 타인들과 나눌 수 있냐. 이게 중요하겠죠. 학업 수행 능력 30%, 자기 주도성 40%, 공동체 기여 30%, 그다음에 개별 심층 면접만 들어가. 그러니까 내가 조금 공감 능력보다는 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을 더 나는 자신 있다. 내 어떤 성장 과정과 내 어떤 업적 전공에 관련되어 있는
확실하게 증빙받을 수 있는 그런 업적을 나는 갖고 가겠다 그러면 사실상은 태제대학교에서는 우리가 그 자기혁신인재 전형이 굉장히 맞겠죠. 그렇게 또 지도도 해야 되겠고 그 어떤 그 정체성이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개별 심층 면접에서의 면접 방식은 제출서류 기반 개별 확인 면접입니다. 제출서류와 활동 경험 관련 질문을 통해 창의적 비판적 사고 역량, 리더십 및 소통, 그다음에 진취적 사고 및 성장 가능성을 본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는 아까 미래인재 전형하고 달리 자기혁신인재 전형은 동점자에서 2차 면접, 서류평가 점수 우수자, 서류가 더 중요하다. 왜? 본인의 어떤 확실히 내세울 수 있는 전공에 대한 팩트, 자료가 있는가, 결과가 있는가를 봅니다. 자, 우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에세이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어떤 문항들이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서류는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